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너는 병까지 생기고 가족은 파탄나고 난 생자식까지 잃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첫 마디였거든요.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지 마누라 편만 들어? 배은망덕한 것들. 그래, 이참에 아예 연을 끊자. 나도 너 같은 거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안녕하세요. 은빛정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표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요. 이제 결혼한 지는 5년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처음으로 집사람을 소개했을 때 어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어쩜 이렇게 고울까? 우리 도윤이가 복덩이를 데려왔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 좋아하시니 반드시 화목할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도 하고 새 아파트에서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 추석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아내에게 명절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집사람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탕국도 끓였어요. 레시피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서요. 자기야, 이 나물 한번 맛봐줄래? 간이 괜찮아? 응, 맛있어. 정말? 너무 짜지 않아? 아내는 되려 신나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직접 음식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 당일 새벽부터 아내는 저를 재촉해서 아침 일찍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차에 준비한 음식을 가득 싸들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어? 고생했네. 어머니는 웃고는 계셨지만 뭔가 미묘했어요. 뭔가 못마땅한 기색이 느껴졌달까요? 곧바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했어요.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물을 한 젓가락 드시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바로 뱉으셨어요. 어우, 얘. 이렇게 먹으면 없던 병도 생겨. 네? 이거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니? 아내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음식은 정성이야. 나물은 제대로 삶았니? 질겨서 먹을 수가 없네. 네, 죄송합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모두 한 입씩 먹어보시곤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건 간을 아예 안 했니? 이건 또 기름기가 왜 이렇게 많아?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정성이 없어, 정성이. 아내는 그때마다 연신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더 많이 민망했지만 섣불리 아내 편을 들었다가는 되려 아내가 곤란해질까봐 답답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여보. 응? 내 입맛이 이상한 걸까? 아니야, 안 이상해. 나는 진짜 맛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엄마가 오늘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계속 짜증만 내시고 신경 쓰지 마. 아내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지만 제가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번엔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간도 싱겁게 맞추고 나물도 더 오래 삶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괜찮겠지? 진짜 완벽해. 너무 맛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꼬투리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입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음식이 간이 다 제각각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나서 어머니께 따지고 싶었지만 명절이고 어른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명절이 돼도 어머니의 꼬투리는 반복됐습니다. 아내가 뭘 준비하든 어머니는 늘 뭔가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아내는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자기가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지? 형님한테는 안 시키시면서.
나 너무 무서워. 그리고 어머니의 트집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넌 옷이 그게 뭐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들 뵈러 오면서 말이야.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앞으로는 꼭 존대해라. 머리는 왜 그렇게 풀고 다녀? 결혼한 여자가 단정하지 못하게. 아내는 그럴 때마다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밝고 명랑하던 아내의 모습은 이젠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말이야. 이참에 교체를 해야겠는데 내가 좀 해결하거라. 네? 보일러요? 네. 얼마나 보내드리면 돼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보일러가 200만 원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바로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니네 엄마 임플란트하게 돈 좀 보내라.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처음엔 두세 달에 한 번이었는데 나중엔 매달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앞으로는 우리 생활비는 네가 좀 보태야겠다. 니네 형한테는 말하기가 그래. 제 형편도 그리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돈을 조금만 줄일 수 없을까? 이번 달에는 두 분 종합검진 받는다고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알지. 근데 매달 생활비도 드리는데 이렇게 더 드리면 우리도 어려워. 조금만 참자. 부모님이시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에는 부모님의 반의 반도 못 해주는데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비교가 됐을 텐데 말입니다. 참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용돈도 드렸어요.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마다 30만 원씩, 거기에 매달 드리는 생활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받으셨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아니? 이 돈 가지고는 한 달 살기 너무 빠듯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한 번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고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아내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어떻게 할까? 생일상 준비 내가 해야 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글쎄, 그냥 외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제대로 준비해서 드리고 싶어.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생일상도 차려드리면 어머니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괴롭히는 어머니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의 레시피를 준비해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들어보고 간을 맞춰보고 또 만들어보고 또 맞춰보고. 자기야, 이거 맛 좀 봐줄래? 이거 맛있어. 팔아도 되겠다. 진짜. 정말? 그렇게 맛있어? 완벽해. 간도 잘 맞아? 정말 맛있어. 요리 프로에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생일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일어나서 거들었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음식이 식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챙겨서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긴장했는지 끊임없이 제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당연하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떨린다. 그렇게 우린 서로 긴장하며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여전히 어머니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여전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번잡스럽게 뭘 그렇게 가지고 왔어? 또.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라 음식 좀 준비했어요. 그래. 어머니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내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음식을 그릇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도 정말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상을 모두 차리고 저희는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바로 용돈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대충 보시고는 옆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 위의 음식을 보셨어요. 이건 뭐냐? 갈비찜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번에는 연습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셨어요. 저와 아내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입 베어 물고는 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뱉었습니다. 이걸 나 먹으라고 했다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거 수입고기냐? 어디서 샀어?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로 골라서 좋은 거. 이게? 어머니는 갈비 한 점을 더 집어 드셨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아. 어머님, 이런 걸 먹으라고 해왔어?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니? 차라리 그냥 외식을 하자고 하던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정말 정성껏 준비했는데 입맛에 안 맞으셔서 어떡해요. 정성? 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정성껏 맛없는 음식 만드는 것도 재주다. 재주.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비웃듯이 제 아내를 보는 형수의 얼굴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뭐? 이거 하영이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거예요. 저도 같이 준비했고 너무 맛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몇 년째예요? 이게? 우리도 상처받는다고요. 상처?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그게 내 탓이야. 무슨 음식을 제대로 못해요? 난 사실대로 말한 거야.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야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갈비찜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누가 먹으라고? 그리고는 통째로 싱크대에 버려버리더군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일주일 밤낮 없이 정성을 다해 만든 그 음식을 통째로 버리신 거예요. 머리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그런 아내를 보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엄마 생일날에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가 저를 보며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 이젠 정말 모르겠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왜 어머니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고 달래며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영아. 내가 너무 못났다. 자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만든 거 정말 다 맛있었어. 엄마가 이상한 거야. 그날 밤 아내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자기야, 밥 먹어. 입맛이 없어. 이러다 당신 병나겠어. 괜찮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무지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응? 나 어머님한테 전화해봐도 될까? 왜? 그냥 내 마음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어떻게든 해보지. 저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아내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영아, 그런데 엄마가 또 나도 알아.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예쁨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다고.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아내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왜?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 지난번 일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 제가 준비한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 며칠 동안 어머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는 거니? 어머니 언성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따지는 게 아니라 시애미가 맛없다고 음식을 버렸으면 네 탓을 해야지.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누가 시애미한테 이따위로 말을 해?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됐다. 어머니는 전화기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앞으로 전화하지 마. 전화가 끊겼고 아내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내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바로 아내를 안아주었고 아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형, 내 마누라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해? 야, 엄마 엄청 화나셨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진다고. 따지긴 뭘 따져? 지금 뭘 알고나 말하는 거야? 그게 따지는 거지. 시어머니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는 게. 뭘 섭섭하다고 말해. 형, 하영이가 이유 없이 몇 년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어떻게 보는 앞에서 만들어온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그래도 따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 그럼 그게 맞는 거라고? 형수가 그렇게 당했어도 괜찮았겠네? 그건 엄마도 좀 그러셨지. 하지만 내 마누라가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지. 왜? 왜 문제 삼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누라 하지 마. 호칭 똑바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바로 왔어요.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아, 내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 예? 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아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아버지, 하영이가 무슨 막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하영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건 괜찮은 거고요? 그건 니네 엄마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 며느리가 이해해야지. 도윤아, 너도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라.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버지, 뭘 하셔? 저는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하영아. 괜찮아. 예상했어. 하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하영은 완전히 혼자라는 걸요. 자기야,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당신 편인 거 알지? 응, 고마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냥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자기야,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자. 싫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왜?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당신을 왜 이상하게 봐?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그냥 참았어야 했나?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다들 나만 탓하는 거야? 아내가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직접 문자가 왔어요. 너희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 놓고 가타부타 말이 없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우리는 잘못 없어.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누구 믿고 그렇게 버릇이 없나 했더니 내가 마누라 편만 들어서 이 꼴이 났구나? 좋아, 내 맘대로 해라. 나는 이제 너희 안 볼 거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응? 엄마 전화번호 차단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엄마 번호 차단하라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해야 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 번호를 차단해? 당신도 당신 집 귀한 딸이야. 시어머니라고 해도 당신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 자기야, 왜 그래? 하영아. 저는 아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상처받는 거 못 보겠어. 이제 안 볼래? 그러니까 그냥 내 말대로 차단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전 아내의 핸드폰을 뺏어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랑 형도 차단할게. 저는 아버지와 형, 형수의 전화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리고 형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당분간 연락하지 마. 하영이가 너무 힘들어해. 이젠 좀 거리를 두고 살자고. 부모님께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겁도 나고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되는지 제게 계속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하지만 부모님이신데?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당신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꼭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한 선택이 맞는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가족과 연락을 끊다니.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다른 번호로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엄마 전화 차단했다며? 미쳤어? 어쩌라고? 어떻게 부모님을 차단하냐? 그럼 하영이 좀 그만 괴롭히던가?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차단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건 엄마고. 그동안 엄마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마누라한테 홀렸어. 형.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자. 부모님께 용돈은 계속 보낼 테니까 형이 전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이게 최선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고 부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위안이 됐습니다. 자기야, 오늘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자기야,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마님은 내가 지켜야지. 처음엔 너무 불안했는데 이제는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얼마 전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이상하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상선?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초음파도 찍고 조직 검사도 했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계속 걱정했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결과 나왔으니 내원해 주세요. 보호자분도 함께 오세요.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암이요? 네. 하지만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이라니, 저한테 암이 생겼다니.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야,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 응. 우리 기운 내자.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수술은 잘 될까? 완치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게 묻더군요. 여보,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그래도 큰 병인데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엄마 성격 알면서 그런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저는 고민하다 결국 형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형, 나 갑상선 암이래. 다음 달에 수술한다. 잠시 후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암이라고? 정말이야? 어, 언제 알았는데? 심각해? 최근에 검사받고 알았어. 초기라니까 뭐.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자식이 암에 걸렸는데 부모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끊고 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형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랑 통화하고 싶으시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꿔줄게. 잠시 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냐? 네, 갑상선암이라고. 네. 다음 달에 수술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 병을 걱정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너는 병까지 생기고 가족은 파탄나고 나는 생자식까지 잃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하윤이 걔 때문에 너 병 생긴 거라고.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병이랑 하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긴. 네가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긴 거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엄마 때문에 받았지. 하윤이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지 마누라 편만 들어.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그래, 이참에 아예 연을 끊자. 뭐라고요? 나도 너 같은 거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수술을 앞둔 아들한테요? 수술 앞둔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수술 잘 받아라. 그리고 너 걔랑은 이혼해. 그래야 정신 차리고 네 명대로 살아. 그만하라고요. 잘못이 없긴. 다 걔 때문이야.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 어머니는 그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내 병이 당신 때문에 생긴 거래. 당신이랑 이혼하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를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네. 뭐라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자기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젠 확실히 알겠다. 나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아니었다는 걸요. 문제는 어머니의 자기중심적이고 통제적인 태도였다는 걸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결혼 후에 제가 어머니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였습니다. 자기야, 응, 미안해. 내가 진작 깨달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 문제를 말이야. 나는 계속 우리가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엄마는 우리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날 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 같은 거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효도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응, 고마워.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 잘하고 다시 나한테 꼭 돌아와야 돼. 알았지? 응, 걱정 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잘 끝났다고 하더군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수술받는 내내 울었는지 아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자기야, 깼어? 응, 수술 잘 끝났대.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다 제거하셨대. 잘 됐다. 정말 다행이야.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또 울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형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 좀 해.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고 계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속이 상한 걸까요? 그것도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니요. 저는 그냥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정도 더 요양했어요. 아내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무한할 정도로요. 이거 먹어봐. 몸에 좋대. 고마워, 자기야. 천천히 먹어. 뭐가 나빠? 조금? 근데 괜찮아. 아내는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회복하는 동안에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족과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편안해 보였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았죠. 물론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아내를 보며 이게 최선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회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기로요. 여보, 나 부모님 집에 한번 다녀올게. 혼자 가려고. 응, 마무리해야지. 조심해서 다녀와. 오랜만에 부모님 집 앞에 서니 머리가 아프고 긴장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도윤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앉아라.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너도 사람이면 당연히 사과해야지.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사과요? 뭐? 저 엄마 말씀대로 연 끊는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연을 끊는다고?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앞으로 금전적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 일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많이 줄이겠지만 계속 보내는 드릴게요. 이젠 제발 형한테도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 외에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알아.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영이 걔가 네 가족보다 중요해? 엄마!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영이도 제 가족이죠. 뭐라고? 그리고 잘못은 엄마가 했죠. 나한테도, 하영이한테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는 하영이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을 하영이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몇 년을 이유 없이 괴롭히셨고요. 하영이가 마음이 아파서 잘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더니 다짜고짜 따지냐고 했죠. 내가 먹기 싫어서 버렸는데 그게 왜? 바로 이런 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신도 엄마처럼 마음대로는 못할 거예요.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말 좀 조심해. 야, 넌 끼어들지 마. 저는 형을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난 이유도 모르고 5년을 참았다. 하영이도 참았고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도 이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엄마는 계속 우릴 무시했고 내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어서 하영이만 계속 상처받았다고. 저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저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잊은 적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함부로 하고 상처 줄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네, 갈 겁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너 정말 도윤이 맞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그거 하나예요. 가정? 내 부모를 버리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냐? 제가 버렸어요? 엄마가 자식을 버리신 거지.
어느 누굴 데려와도 엄마는 만족 못해요? 저도 제 가정 지켜야죠. 제 사람, 제가 지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뒤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난 너 같은 자식 없어.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을 닫고 전 오열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린 후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현관에서 서성이며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얘기는 잘했어? 혹시라도 제가 또 상처 입었을까봐 걱정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아내를 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잘 이야기했어. 받아주시지는 않았지만 당신도 내 가족이야. 앞으로 당신 내가 지킬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제 품에 안겨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잘 된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저도 눈물이 났지만 아내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 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자 한 통 없던 형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리는 형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위독하시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아내도 병원으로 다급히 달려왔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어머니와 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보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셔. 지금 들어가도 돼? 형은 어머니를 보며 눈치를 봤지만 어머니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온몸에 주렁주렁 알 수 없는 선들을 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조용히 눈을 뜨고 절 바라보셨습니다. 미안하다. 너나 며느라기한테 그러면 안 됐어.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잘 살아라.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고 감은 아버지의 눈 옆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빈소가 마련됐고 저와 형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말 한마디,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 늦은 밤,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던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다 너 때문이다. 네? 네가 그렇게 가고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야. 너하고 하영이 너희 둘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거라고. 엄마, 여기 아버지 빈소예요.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상관없어. 다 너희 때문이야.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나가셨습니다. 발인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관을 보며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돌아보더니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버지를 죽인 거야. 너희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 형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형을 내던지다시피 뿌리치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제 뒤에서 벌벌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모든 게 자신의 탓 같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제 어머니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안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였지만 한편으론 정말로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 같아 황망했습니다. 아버지 49제가 다가올 때쯤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너 참석하라고 하신다. 할 말 있으시다고. 엄마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또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시는 건지 식은 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아버지 49제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끝나자 어머니는 앉아서 한참을 절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유산 이야기 좀 하자.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형에게 줄 거다.
그리고 예금도 네 형한테 줄 거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혹시나 화해라도 하자고 하실까 일말의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네가 주겠다고 네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매달 보내. 그리고 아버지 제사고 명절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친자식은 맞는 건가 별의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 있던 아내가 제 팔을 잡고 절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보, 가자. 아내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절 데리고 천천히 절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는 울지 않더군요. 그리고 절 보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도 슬프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묻더군요. 우리 이게 맞는 걸까? 갑자기? 뭐가? 어머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이제 정말 맞는 건가 해서. 내가 참고 지냈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겪는 것도 아닌데. 자기야, 5년을 넘게 참고 살았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릴 괴롭혔다고. 이게 누구 잘못일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가끔은 그냥 가끔 드는 생각인데 이게 다 내 탓처럼 느껴져. 그냥 나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럼 당신은? 당신 상처받는 건 어쩌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상처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나 자기 진짜 많이 사랑해. 상처 많이 받아도 당신 포기 안 하고 같이 살았을 것 같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뭘 하셨는데? 미안하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우리 잘 살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 내리는 모습이 참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이쁜 딸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던 임신이 아내가 마음이 편해진 탓인지 저절로 되더군요. 가끔 아버지가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저희와 연을 끊고 지내십니다.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형을 통해 전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도 이제 다시 어머니를 볼 기대는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조차도 연락 한 번을 안 하신 분이니까요. 가끔 형에게서 어머니의 안부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모시고 싶어도 형수가 어머니 성격을 어떻게 맞추고 사냐고 이혼까지 불사하면서 반대해서 모실 형편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에 한번 찾아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형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저희 얘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 용납을 안 하신다고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됐습니다. 더더욱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배 아파나 수십 년을 키워온 자식을 그렇게 내칠 수 있는지. 어머니 생각에 가끔은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일한 선택이었고 전 제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커가는 아이를 보며 지난 제 선택에 대해 점점 후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저는 기대합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형네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요. 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겐 제가 지켜야 할 아내와 딸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딸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